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상단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예전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자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들이 뭔가 되게 간소화됐죠. 오른쪽에도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에서는 도구들도 더 많이 있고요. 패널들도 더 많이 보입니다.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어떤 도구에 추가 옵션이 있는지도 다 보여지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이 더 많아졌죠. 위쪽에 옵션도 살아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살짝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현재 CC 버전에서 사용 중인 프로퍼티와 옛날에 사용했던 속성 창들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프로퍼티 창에 보이는 게 옵션 창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 프로퍼티 창은 저는 닫아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둘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들의 위치 정리를 좀 해 놓으셨으면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메뉴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옵션들이 보입니다. 각각의 옵션들을 설정해 주시면 될 텐데 문제를 푸는 동안에 맞춰봐야 될 환경만 몇 개 설정하도록 하죠.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해주시면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거 요게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리치 툴팁은 꺼주시고 요거 그냥 툴팁만 켜놔주세요. 도구를 선택했을 때 그 도구의 이름 정도 보이는 게 툴팁인데요. 리치 툴팁은 커다랗게 작업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의 창을 가리니까 좀 귀찮은 관계로 리치 툴팁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맞춰주셔야 해요. 문제지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일 텐데 그 눈금자에서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단위로 맞춰놓고 작업을 할 거고요.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로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그 단위들도 똑같이 맞춰놓고 작업을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건지 선들을 뽑을 때에 배경의 색깔과 도드라지는 색상으로 대비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도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하실 텐데 오브젝트를 들어서 옮길 때에 그 오브젝트의 끝자락이 어디인지 그 오브젝트의 가운데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똘똘한 친구예요. 스마트 가이드 중에서 다른 아이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는 버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번잡스러우니까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혹시라도 나는 밝은 게 좋다라고 하면 밝은 테마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좀 눈부셔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따로 띄워놓느라고 작업창이 따로 뜰 수 있게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창문을 따로 저처럼 문제 띄워놓고 연습을 하실 분들은 이 친구는 V체크 저처럼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시험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창문 따로 띄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체크하셔도 되고 푸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어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창에 뜨면 파일의 이름을 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문제 번호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하시고 폭을 100, 높이를 8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면 컬러 모드가 CMYK인지 레스터 이펙트는 30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혹시 어드밴스드 옵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V 체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출력 형태에 보이는 요 눈금자 우리도 켜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 룰러라고 하는 친구를 꺼내겠습니다. 룰러스를 보시면 쇼 룰러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축키 컨트롤 R 누르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고요. 항상 문제에서는 출력 형태에 색깔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요 필요한 색상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작업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패널에 보시면 스와치라고 해서 견본 패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고 모아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뉴 그룹이라고 누를 거고요. 대화창이 뜨면 이름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내가 그냥 편하게 작업하기 위한 거니까요. GTQ라고 임의로 이름을 줘보도록 할게요. OK 단치 눌렀고요. OK 단추 눌렀고요. 아래쪽에 그룹이 생긴 게 확인되시죠? 여기에서 색깔들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뉴 스와치 눌러주면 CMYK 값을 넣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M10에 Y10이라고 하면 M10 탭키 눌러가면서 그 다음으로 Y10 더 이상은 입력할 게 없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 색상이 이렇게 살구색 들어간 게 보입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여기서 두 번째 색깔 C는 60이고요. 탭키 눌러가면서 M80, Y는 70, K는 40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여기 동글동글 구슬 안에 보면 주황에서 흰색으로 색깔 퍼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값 요거는 이라고 기본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물감통 보이시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버전에 따라서 CMYK가 다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K값만 보이시는 분들은 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값을 넣어 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요. 그럼 색깔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라디언트 하나만 있으면 지금은 요걸 쓰겠지만 만약에 그라디언트가 두세 가지 주어졌다라고 하면 얘도 역시 우리의 스와치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냥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요것도 최신 버전에서는 내가 만든 그룹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혹시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그룹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요 위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들 그 주변에다가 끌어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어디든 본인이 갖다 놓으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편한 데다 갖다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작업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범위를 잡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는 눈금자 질질질 끌고 가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질질질 끌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범위를 대략 잡아주세요. 너무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잡았으면 일단 기본 색상으로 돌아오시고 일립스 동그라미 배경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만드실 때 정원이 필요하면 Shift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 돌아오셔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선 만들어 줄 거니까요. 테두리에 대한 색상 정하시면 될 거예요. 뽑아놓은 색상을 적용할 거고, 안쪽에 굳이 색깔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채워주는 건 없습니다 라고 넌 체크하시면 선만 남기도 하죠. 요거는 선이 점선으로 보입니다.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색깔과 두께값에 대해서는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점선은 간격이 어느 정도다 라고 얘기하진 않네요.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선의 두께값 2포인트라고 설정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점선 넣어줄 거거든 이라고 대시드 체크하시고요. 길게 가는 선 짧게 쉬었다가 다시 길게 가는 선 짧게 쉬었다가 길게 가는 선 요게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그 간격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로 줄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요만큼이 반복되는 거니까 길게 가는 걸 6이라고 주고 짧게 가는 걸 그 절반 3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6 탭키 눌러서 3 그러면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더 길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정해진 정답은 없으니까 각자 정하시면 됩니다. 선이 끝났으면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다시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같은 간격으로 그냥 줄이도록 하죠. 얘를 1라고 선택을 했고요. 위쪽에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 이동하겠습니다. 옵셋 패스라고 누르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프리뷰로 줄였을 때 이 정도 되네요. 요거는 그 중간 마이너스 1.5로 가겠습니다. OK 단초에서 작게 줄어들었고요. 요거는 선은 없고 안쪽에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으니까 색깔 적용하시면 되겠죠.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니까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옵션 레디얼로 바꿔주도록 하죠. 아래쪽에 요만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요만큼이라고 대강 그릴게요. 얘는 잘리우는 위치 요 정도 됩니다 라고 대강의 위치 비슷하게 맞춰줬고요. 얘는 선만 보이도록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선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 이 점만이라고 선택해서 지우면 분리가 되는 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분리가 될 동그라미와 분리를 해줄 선 두 개를 같이 Shift 눌러서 잡아줄 거고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얘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창에 보시면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합쳐준다, 빼준다, 교차된다 라고 하는 것들 점점점 눌러서 여기에 나눠주겠다, 디바이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어차피 프로퍼티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꺼내놓고 쓰도록 할게요. P로 시작하는 패스파인더 꺼냈습니다. 나눠줄 테다 라고 디바이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된 거 확인되시죠? 요거는 위아래로 분리가 됐으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잡아줄게요. 채워주는 색상 뽑아놓은 거 중에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들 위에 야자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꾸 걸리적거리는 건 귀찮으니까 큰 친구 다 만들었으면 잠궈 놓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너네들이라고 선택했고요. 잠궈 주실 때 혹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왔다 갔다 선택돼서 좀 번잡스러우시면 뷰에서 가이드 잠가 주도록 할게요. 락 가이드 혹은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클리어 가이드 얘네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브젝트 락으로 잠궈 주겠습니다. 야자수 그리실 때에 일립스 동글라미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요만큼만 잘라버리면 되겠죠? 모양이 정교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이렇게 펜툴로 일일이 패스파인더 이용하시기보다는 지우개 도구를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여요. 대충 요만큼 자르겠다라고 숭덩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불필요한 건 지우시고 색상감 맞춰줄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요만큼 잘라주겠다 라고 할 때 펜도구 이용해서 정교하게 하는 게 제일 예쁘기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요거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자르도록 할게요. 쌍둥쌍둥 지나가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 교차되도록 자르셔야 이렇게 옮겼을 때에 이 조각만 버릴 수 있겠죠? 잔상이 이렇게 남아서 예쁘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패스파인더에서 다시 합쳐주세요 라고 유나이트 그러면 아물어요. 방향을 살짝 돌려줄 거고요.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줬고 칼을 이용해서 쌍둥하고 자를 거고 필요 없는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 지우시고 여기에서 칼을 이용해서 다시 쌍둥 잘라줘요. 선택해서 옮겨주시고 불필요한 거 지우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적당한 방향으로 옮기시고요. 정비율로 크기를 조절하실 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조절 가능합니다. 펜툴 이용해서 기둥 시작점 클릭, 중간에 곡선, 끝나는 점. 직선으로 가는 건 그냥 클릭 하시면 되고요. 곡선이 필요하면 클릭 드래그,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무리. 한 그루를 잘 만들었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나무는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줄 때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제자리에서 그냥 뒤집을 거니까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트랜스폼이라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리플렉트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합니다. 오케이 해줬고요. 잠가놨던 거 다시 풀어볼까요? 오브젝트에서 Unlock All이라고 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 바다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룹을 풀겠습니다. 언그룹 요 푸른색만 순서 바꾸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앞으로 와주세요. Bring to Front 이렇게 하시면 배경으로 써먹을 만한 아이들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만큼은 이라고 선택했고요. 오브젝트를 나머지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운 친구들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위쪽만 살짝 더 좁아졌으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씩 일일이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겠고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점만 따로 잡으시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요거를 어느 정도 크기 줄일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붓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뷰 보면서 확인하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같은 두께값 리본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이려면 점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Add Anchor Point 보입니다. 점을 하나 추가해서 일부분 선택하는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쭉 당겨주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쏙 리본처럼 들어오죠. 개체를 덩어리 순서를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뒤로 갈 거니까 Send to Back 여기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나머지 펜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메꿔주시고 색상 맞춰주시고 반을 만들었으니까 요 두 개만 선택을 하셔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요 친구 두 개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반사하는 게 아니니까 리플렉트 도구 써보도록 할게요. 중심을 여기다가 라고 하면 보라색이라서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센터가 잡힙니다. 요거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거울처럼 반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해줬고요. 순서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Arrange, Send to Back.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크기와 색깔 다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자 선택했고요. 위쪽에 글꼴 크기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캐릭터 완성을 하면 되겠죠? 그때그때 더 이상 손볼 일이 없는 아이들은 잠궈 놓으시는 게 작업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캐릭터 얼굴 어느 정도에 맞출 건지 대략의 위치 요 정도 얼굴을 만들겠다라고 자리를 잡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양갈래 머리니까요. 살짝 가운데를 구겨 주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여기라고 핸들 보이시죠? 핸들의 끝자락을 살짝 꾹 올렸어요. 그랬더니 반대 방향이 찌그러졌네요. 따로 움직일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당겨 주시면 이렇게 따로 각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눈썹의 경우 펜툴로 일일이 그려주시기가 좀 귀찮으니까요. 연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펜슬 들었고요. 그러면 연필을 들었으니까 선이 잘 보여야 되겠죠. 채우는 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선만 표현할 거고,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그 눈썹이 중심 부분은 두껍고 양쪽 끝자락은 뾰족하죠. 선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 패널 보십시오. 여기서 옵션 보여주세요 라고 쇼 옵션 해주시면 두께값 뿐만 아니라 선의 속성, 프로파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유니폼이라고 해서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윕스 프로파일을 선택하시면 두께값이 양쪽 끝단이 이렇게 뾰족하게 표현이 됩니다. 색상 맞춰줄 거고요. 귀 부분도 다시 해볼게요. 연필을 들었고 귀를 대강 그려줬는데 그 선에 대해서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파일 중에서 양쪽 끝이 뾰족한 거 선택을 하시면 된다. 펜툴 이용해서 머리카락 만들도록 할게요. 시작점 클릭, 곡선을 원합니다. 클릭 드래그, 곡선을 원합니다. 클릭 드래그, 드래그해서 쭉 곡선 만들어 줬는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핸들이 저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핸들 뽑혀 나온 요 점 있죠? 그거를 쿵 찍어서 핸들 잘라줄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곡선 만들어 줬어요.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핸들이 방향 가리키고 있네요. 잘라버릴 거예요. 중심점 클릭.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색상 맞춰줬고요. 순서를 좀 뒤로 뺄 건데요. 얘를 맨 뒤로 가게 되면 뒤쪽에는 배경보다도 더 깔리게 되겠죠. 한 단계씩 뒤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샌드 백워드라고 하는 거, 요건 단축키를 좀 이용할게요. 컨트롤 그리고 열려라 네모가로 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순서로 보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쪽을 그려줬으면 이만큼을 일하고 필요한 부분 선택을 하시고, 머리카락 부분과 얼굴 부분은 뒤집어 줄 게 아니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거울처럼 얼굴 중심으로 해서 반사시켜 줄 거예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고 Alt 눌러서 얼굴의 중심 센터라고 글씨가 보일 때 멈추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확인하세요. 기존에 있던 눈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하시면 되겠죠. 입의 경우에 요만큼 잘라낼 거예요.
일립스 그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제가 넣어 볼게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남는 빨간 부분이 입이 되겠죠. 요거 두 개의 타원을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쉬프트, 얘하고 두 개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노란색을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해서 날려버리면 입만 남게 돼요. 물안경도 그려야 되겠군요. 일립스 이용했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적당한 색상 적용하세요. 뒷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가느다랗게 선 쭉 그려줄 거고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선만 이렇게 있도록 해줄게요. 선의 두께 값을 조금 두껍게 주면 연결해주는 끈이 만들어지죠. 얼굴 부분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기 편하게요. 튜브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몸을 얹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안쪽에 일립스도 하나 더 그려줄 거고요. 두 개의 타원을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빼겠습니다. 색깔을 흰색으로 그냥 바꿔 놓을게요. 잘 보이게. 여기에서 요만큼 잘라서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넣어 줄 겁니다. 여기도 굳이 예쁘게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칼을 들어서 쌍둥하고 잘라 버리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펜도구 이용해서 예쁘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우린 부족하니까 그냥 칼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기를 권해요. 물의 물결 잔상 부분은 요것도 펜으로 그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연필 이용해서 꼬불텅꼬불텅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요거 채우는 건 없고 그냥 선만 있어요 라고 조절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들었고요. 꿀렁거리는 거 곡선 꿀렁꿀렁 그려줄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겠죠? 연필 들어서 물결 잔상도 빠르게 완성하겠습니다. 선을 그릴 거다. 선의 색깔 정하시고 채우는 건 없어요. 쭉 드래그해서 곡선 완성. 그 선에 대해서 프로파일 가운데가 볼록한 친구 선의 두께값 좀 두껍게 주면 비슷하게 보이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했습니다. 이 두 개도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프리뷰로 보시고 카피. 튜브가 더 앞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튜브들 그룹으로 묶어서 오른쪽 버튼 그룹 순서를 맨 앞으로 빼볼까요?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이 앞쪽으로 그림자가 졌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왔어요. 몸통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반만 그릴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대강의 모양 바꿔주시고요. 한꺼번에 다 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손가락들은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완성을 이렇게 했고요. 펜툴로 손가락 그려주시기 힘드신 분들은 연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두 개를 합쳐버리면 되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유나이트 합체. 얘는 반사시킬게요. 리플렉트 중심점 여기요 라고 알트 클릭.
그 위에 수영복을 입혀줄게요. 그룹을 풀어서 순서를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언그룹. 튜브 중에서 요 세 개의 조각은 앞으로 오세요 라고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순서 맞춰주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굳이 필요가 없는 관계로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빼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상단에 파일에서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그대로고요. 파일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AI, 어도비 일러스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을 하시면 여기에서 옵션 대화창 나올 텐데 그냥 OK 단추 누르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짜리 조금 더 크군요. 파일을 새로 다시 만들게요. 뉴에서 파일의 이름 줍니다. 수험번호 다시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 두 번째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160에 높이 120입니다. 어드밴스드 옵션 한번 보고 가세요. CMYK의 300ppi예요. 크리에이트. 역시 눈금자 비슷하게 켜놓도록 할까요?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눌러주시면 바로 눈금자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릴 거리가 조금 더 많죠. 색깔을 몽땅 다 뽑아 놓으면 산만하니까요. 여기에서 그리는 거 오브젝트에 따라서 색깔을 그때그때 뽑아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패턴에 해당하는 아이들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걸이라고 하는 갈매기 먼저 그릴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유추하겠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잡아줄 거고요.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선택이 되시는 분들, 들어서 옮기실 수 있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뷰에서 가이드라인을 잠궈 놔주세요. 락 가이드라고 하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면 좀 산만하니까 잠궈 놓고 작업을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뉴 스와치 그룹. 이제 이름 안 주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뉴 스와치라고 해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M10에 Y10, K10이라고 하는 거 탭키 눌러가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엔터 치면 색상 추가되죠. 반복해서 색상 탭키 눌러가면서 00, K는 100이라고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구름부터 일립스 이용해서 그릴게요. 눈송이는 패스파인더에서 그냥 합쳐 놓도록 할 거고요. 갈매기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면 제일 예쁘겠지만 이 친구도 그리실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싶으시면 연필로 빠르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마무리가 될 거고요. 색상 적용합니다.
뾰족뾰족하게 그려야 되는 경우는 펜 툴을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흐물떡거리는 선들은 빠르게 연필 이용해서 완성을 해주세요. 전체적인 완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쁘게 그리는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작품 만드실 때, 디자인 하실 때 적용을 하시고, 시험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완성에 꼭 집중을 해주세요. 선들에 대해서도 역시 여기에서 살짝 양쪽은 뾰족하죠. 스트로크 패널에서 옵션 보여주세요 라고 쇼 옵션 하시면 아래쪽에 프로파일 보입니다. 두께값을 적당히 주시고요. 색깔 맞춰 주시고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순서를 맨 뒤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선들의 두께값은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 있어요. 가늘어 보이는 아이들은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가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만큼은 일단 그루브를 좀 묶어주도록 하죠. 싹 다 잡아서 오른쪽 버튼 그룹. 방금 만드신 갈매기는 패턴으로도 등록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영 팬츠에 보시면 패턴으로 들어간 갈매기가 보여요. 그런데 마치 이 아이들이 벽돌처럼 어긋나게 쌓여 있죠. 패턴의 유형 타일 타입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다가 키워놨고요. 요거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갈매기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패턴 메이크라고 하면 이름을 칸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시걸. 타일 타입이 그리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위에 똑바로 쌓여 있는데요. 타일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 바이 로우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쌓이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시면 패턴으로 등록이 됐을 거고요. 그 패턴으로 등록된 친구는 요 위쪽에 스와치 패턴들 중에서 내가 만든 시걸이라고 하는 아이도 같이 새겨질 겁니다. 태양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을게요. 또 필요한 색상들을 뽑아 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내가 만든 그룹에 색깔 추가할 테다 라고 더하기 단추. 가장 배경이 되는 친구부터 그릴 건데요. 요거는 별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별을 만드실 때 스타 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클릭해서 쭉 당기면 기본 꼭지점이 5개짜리 별이 만들어지죠. 드래그하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꼭지점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거 보이시죠? 일단 얘는 꼭지점 8개짜리 별을 만들어 줬고요.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삐뚤하지 않게 땅에다가 발을 잘 딛고 있게 각도 만들어집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일단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조절점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점 이용해서 나중에라도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셀렉션 툴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할 때 이렇게 꼭지점들의 모양 바뀌는 게 확인되시죠? 셀렉션 툴 이용해서 선택했고요. 요거를 만들어 주실 때 선 보이시죠? 안쪽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선 보이시죠? 조절이 이렇게 가능해졌는데 혹시라도 예전 버전을 쓰고 계셔서 이런 기능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만드실 때에 그 크기를 옵션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 누르시고 그냥 화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죠. 포인트가 8개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 개수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중이고요. 레디어스 반지름을 안쪽에 있는 거 조그맣게 바깥쪽에 있는 거 크게 하면 이걸 이어주는 별이 뾰족하게 만들어지겠죠. 안쪽에 있는 원도 크고 바깥쪽에 있는 원도 크면 여기를 이어주는 별은 몽똑한 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디어스 반지름을 10이라고 주면 요거는 차이가 별로 안 나게 12 정도로 줘서 오케이 했을 때 이렇게 몽똑한 별이 되는 거예요. 그 크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입력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최신 버전이 CC 버전이니까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동그라미 이용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Alt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살짝 돌려줄 거예요.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제자리에서 돌아라 라고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죠. 요거 각도를 몇 도로 돌릴 건지를 정하실 수 있어요. 360도 나누기 우리 지금 8개의 조각 근데 2번이니까 16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각도를 계산을 해보시면 프리뷰로 봤을 때 요만큼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각도는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OK 단추 눌러서 이 친구 2개를 같이 가운데 맞춰줄 거예요. 가운데 맞춰줄 거예요. 라고 해서 2개를 같이 맞췄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로 주도록 하죠. 제자리에서 크기 Alt 눌러가면서 조절 합쳐주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일립스 이용해서 안쪽에 동그라미 태양의 얼굴 그려줬고요. 같이 잡고 중심 맞춰주면 됩니다. 얼굴 그릴 때 얘가 방해가 될 것 같네요. 오브젝트 잠궈 놓도록 하죠. 락을 걸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제일 예쁘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는 빠르게 작업해야 되니까 칼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불필요한 아이들은 잘라서 버리겠습니다. 손의 경우에는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를 그려볼까요? 브러쉬 중에서도 꾹 누르시면 물방울 브러쉬, 블러 브러쉬가 있고요. 이 친구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 그려지는 친구예요. 브러쉬의 두께 값이 이렇게 두께 너무 두꺼워 보이죠? 손가락보다 많이 두꺼워 보이니까 엔터키 옆에
열려라 네모가로 있을 거예요. 닫혀라 네모가로 있을 겁니다. 요거 이용하면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이 돼요. 적당한 손가락의 두께감만큼 조절하셨으면 손가락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블럭 브러쉬는 같은 색깔은 합체가 돼 버리니까요. 그 색깔 주의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하트 모양과 다르게 손가락의 주황색 선택을 했고요.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이 아이는 반대쪽으로 갔다가 반사시키면 되겠죠. 제자리에서 반사할 때는 오른쪽 버튼 리플렉트로 반사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거울을 여기다 세워놓고 반사를 시킬 것 같으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 그럼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이 정도만 만들도록 할게요. 잠겨있는 거 오브젝트에서 언락 올 풀어주시고요. 이 친구들도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팬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영 팬츠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새로 뽑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색상 맨 막내둥이 기준으로 해서 추가해서 색상 뽑을게요. 뉴 스와치.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거 슬라이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내거 스와치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시거나 기존에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 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되겠죠. 수영 팬츠의 밴드 부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먼저 만들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모서리의 둥글기는 그려주면서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둥글기를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수영 팬츠 밴드 부분에 이렇게 선들이 쭉 똑같은 아이가 나열되어 있죠. 블렌드 툴 이용해서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을 하나 그릴게요. 라인 툴 들었고 여기다가 선을 쭉 그려줬습니다. 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선을 쭉 끌어다가 놓으시면 양 끝단이 이렇게 선 만들어졌어요. 얘랑 쉬프트 쟤랑 두 개를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들어주겠다 메이크 하면 쭉 채워지는데 블렌드가 너무 개수 많이 채워져서 마치 색깔을 칠해 놓은 것 같네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바꿔주겠습니다. 스페이싱 사이를 색깔로 채우는 게 아니라 스텝, 단계를 채우겠다라고 해서 몇 개를 채울 건지 개수를 임의로 넣어 보시고 프리뷰를 켜세요. 그러면 요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 개수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영복의 경우에는 반만 그려서 거울처럼 얘도 반사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만 그리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수영복은 여기서부터 그릴 테다 클릭. 이렇게 반쪽을 잘 그려서 주머니 부분도 같이 그린 다음에 반사를 시키도록 할게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하나 잘 그렸으니까 요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가져가죠. 요만큼 그려놓은 거를 반사시키겠습니다. 리플렉트. 중심점 여기요 라고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프리뷰로 보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바지 두 개는 합쳐주도록 할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했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넣어줬고요.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넣을 적에 색깔은 두 가지로 줬는데 짙은 거, 옅은 거, 짙은 거, 옅은 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아이들은 단추를 더 추가해서 색상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쯤에다 놓을 거예요. 단추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왼손으로 Alt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단추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얘도 필요하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다시 쟤도 필요하죠? Alt 드래그, 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들을 더 추가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만큼은 디바이드로 나눠서 표현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조각조각 나눴고요. 그룹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것들 보이는데 그룹을 풀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얘랑 쉬프트 쟤랑 채워주는 색상은 노랑입니다. 얘랑 쉬프트 쟤랑 채워주는 색상은 보라색이에요. 라고 지정되어 있는 색깔 맞춰주면 되겠죠? 갈매기 모양으로 패턴 적용하겠습니다. 요만큼만 추가해서 넣을 거니까요.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그 위에 한 겹 더 얹을 거예요. 컨트롤 F. 그러면 또 옷 같은 아이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 개입니다.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저희가 만들어 놨던 패턴, 갈매기 패턴을 뿅 찍어주면 갈매기가 들어와요. 다만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30 정도로 줘볼까요? 프리뷰 줄였더니 어머나 여기 펜츠도 같이 줄어들었네요. 여기에서는 오브젝트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패턴만 줄어들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30보단 좀 커야 되겠군요. 프리뷰 보시면서 맞춰주세요. 그 위쪽에다가 리본도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리본 그려주는 거 펜툴로 그리기 힘드니까 요것도 그냥 연필 이용하겠습니다. 선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그 색깔과 두께감 맞춰주셔야 되지만 요 리본에 대해서는 선으로 표현해라 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죠? 그럴 때는 그냥 작업자 마음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줘봤고요. 거울처럼 반사시키겠다. Alt 클릭. 프리뷰 보면서 카피. 선에 대해서 깜장색이고 1포인트다 라고 하는 건 아마 요 선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선에 대해서 점선이란 얘기는 없지만 점선으로 보이니까 대시드 체크하겠습니다. 선의 간격도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선크림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파일 저장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는 컴퓨터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꼭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세요. 그라디언트 색상 여기도 필요하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친구는 색깔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빼시면 됩니다. 휴지통 누르셔도 되고 패널에서 바깥쪽으로 그냥 끌어내리시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일 거예요.
썬블록의 위쪽 보시면 여기도 선들이 펜츠처럼 이렇게 쭉 블렌드 처리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라인을 하나 그릴 거고요. 선은 흰색으로 그릴게요.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하면 복사해서 배치할 수 있었어요. 얘랑 Shift 쟤랑 같이 눌러서 오브젝트에 블렌드 만들겠다라고 블렌드 메이크 하면 사이가 쭉 색깔로 채워지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무스 컬러가 아니라 스텝이라고 바꿔주시면 개수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메꿔줄 건지 값은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돼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쭉 만들어 줄 거고, 그리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면서 제작.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는 버전이 있고요. 없는 경우에는 두 개를 조합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 친구를 드래그해서 쭉 수정도 가능한데 이 기능이 없으신 경우에는 위쪽에 그냥 뾰족한 사각형을 하나 덧대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패스파인더로 합치시면 되겠죠. 이 두 개를 이라고 패스파인더 합체. 아래쪽은 좀 조붓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분만 다이렉트 셀렉션 여기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로 줄일 건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이거 합체하는 바람에 점이 생겨버렸군요. 펜 툴 이용해서 점을 빼겠습니다. 딜리트 앵커 포인트 점을 뺄 거고요. 다시 다이렉트 셀렉션 요만큼만 크기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조절하도록 할게요. 모든 아이들을 다 가운데다가 맞춰주도록 하죠. 여기서도 양쪽이 짙은 색깔이고 가운데가 밝은 색깔이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슬라이더 옮겨주시고 같은 색깔 필요할 때는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로 쭉 당겨주시면 색상 추가되죠. 위아래로 분리하겠습니다. 선 하나 그려줬고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디바이드 나누기 위로 아래로 분리가 됐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혹은 그냥 그룹을 풀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해서 그룹을 풀어주시면 따로따로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얘를 이라고 선택해서 채워주는 색상 맞춰주면 되겠고, 요만큼 그림 짜진 부분 그냥 칼 이용해서 자를게요. 나이프 이용해서 쌍둥하고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요만큼 분리할 수 있도록 선을 그려주도록 하죠.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나눌 거예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언그룹이라고 풀어줄 거고요. 각각 적용될 색상 맞춰주세요. 태양 캐릭터 Alt 드래그해서 갖다가 배치를 하도록 할 텐데 순서 맨 앞으로 오세요.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크림에 있는 캐릭터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을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밑에 깔려있는 요 종이만큼만 얘네들이 잘 이우고 싶은 거죠. 얘랑 쉬프트 쟤랑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한 겹 위에다가 붙이게요. 컨트롤 F. 그런데 클리핑 마스크는 제일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려주는 거기 때문에 방금 복사한 아이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덮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선 요 위쪽에 있는 것만 먼저 해볼까요? 덮어주는 뚜껑과 쉬프트, 태양 캐릭터 얘랑 얘랑이라고 선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했을 때 주변 정리가 딱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요 뚜껑처럼 덮어준 친구와 쉬프트 눌러서 태양 캐릭터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가려지는 게 확인이 돼요. 나머지 위에다가 스티커처럼 보이는 친구 얹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들의 위치 살짝 밑으로 당길게요. 여기에는 스트로크 선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브러쉬가 적용이 됐군요. 차콜 페더라고 하니까 선 색깔 흰색으로 준 거 불만 없고요. 브러쉬 패널 가셔서 차콜 페더 선택하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선의 두께 값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렇게 적용된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글꼴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셔야 합니다.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정렬도 가운데로 맞춰줄 거고요. 이 위쪽에 음영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퍼시티, 투명도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요거랑 요거라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를 일단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요거를 합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값을 지정한 대로 어두운 색깔로 맞춰 줄 건데요. 얘를 투명도를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색상 적용했고 투명도는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곳에서 적용하시거나 위쪽에는 옵션에서도 오퍼시티 보입니다. 어디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투명도는 50%다 라고 했으니까 뒤쪽이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요거를 맨 위로 순서 올릴 거고요. 덮어줄게요.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잘라버리면 되겠죠? 나이프 툴 이용해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안 예뻐서 좀 예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펜툴 이용해서 만드시고 적당히 지우세요. 작업이 끝났으면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지워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 중간중간 꼭 컨트롤 S라고 해서 저장을 하십시오. 저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 A4 용지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뉴. 파일의 이름, 수험 번호 넣고 본인의 이름, 문제 번호까지 잘 넣으셔야 되겠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을 210에 높이 297 주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CMYK 300ppi인 거 확인하시고 새로 만들어 줄게요. 역시 눈금자는 켜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 심볼 등록해서 여기저기 뿌려주는 문제 나옵니다. 심볼부터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뽑아서 나는 요만하게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좀 잡아놓고 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색상 미리 뽑겠습니다. 그룹으로 만들게요. 스와치에서 뉴 그룹 이름은 굳이 안 줄 거고요. 거기다 색깔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뉴 스와치. 심볼에 해당하는 이미지 필요한 색상 뽑도록 하죠.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이 친구는 바다새인가 봐요. 펜툴을 이용해서 대강의 윤곽 따도록 하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선 분리할 수 있도록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죠. 반복 작업을 계속 같은 간격으로 넣기가 힘드시면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반복적으로 방금 했던 작업을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몽땅 선택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눠줄게요. 조각조각 분리된 거 일부분만 선택하겠다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크기 줄여주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 얼마나 줄일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순서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단축키를 좀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자도 지나가는 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분리해줄 선 그려주시고 개체를 잡아서 디바이드 나눠주면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가 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색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한 마리를 만들어 줬고요. 그걸 심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룹으로 잘 묶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정리를 좀 했고요. 요거는 심볼 패널 열어보시면 기존에 있던 심볼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 것도 그냥 여기다가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을 때에 이렇게 놓으시면 이름 넣어라 라고 나올 거예요. CC 버전에서 혹시 여기에 프로퍼티의 라이브러리 창이 뜨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새겨놓고 두고두고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시험에서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얘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심볼 패널에다가 바로 끌어다 놓을 거예요. 이름 주도록 하죠. C bird. 이제 새겨놨으니까 굳이 얘는 필요가 없겠죠. 지우겠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지울게요. 제일 뒤쪽에 배경부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메쉬 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사이즈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사각형 하나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냥 클릭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그 크기 210에 297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필요한 색상 두 가지가 있죠. 스와치에서 뽑아놓고 쓰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짙은 색깔로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가져다 놨고요. 지금 아마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 켜져 있기 때문에 대충 갖다 대도 철커덕하고 붙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혹시 요거
지금 잘 붙는 느낌이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가장 왼쪽에다가 가장 위쪽에다가 위치 맞춰주세요 라고 하나의 개체를 선택한 상태라면 우리의 대지 아트보드의 제 경계선에다가 딱딱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메쉬2 선택하시고 중간쯤 밝게 빛나는 부분 보이시죠? 이쯤이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 저희 뽑아놓은 거 밝은 색깔 적용하면 되겠죠? 더 이상은 얘가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오브젝트는 락을 걸어서 잠그겠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이 되는 친구들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태양 간단하니까 요거부터 갈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 불투명도 적용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꼭 반영을 하셔야 해요. 요 파란색은 글자에 대한 모서리 둥근 사각형인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색깔 하나는 투명한 거, 하나는 안 투명한 거 두 개로 배치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친구들은 먼저 쭉쭉 그려줄게요. 블렌드 단계를 15단계로 색깔 2가지 지시가 되어 있고 선에 대한 두께값도 2가지 지시가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가는 건 경로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하얀색으로 가는 경로 또 다르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될 텐데 혹시 펜툴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커버처 툴 이용하셔도 돼요. 버전에 따라서 커버처 툴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이용해서 그냥 클릭하면 무조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시작점은 여기고요. 클릭, 깊숙한 골짜기 클릭, 다시 올라오는 언덕, 다시 내려가는 골짜기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하면 바로바로 곡선 만들어져요. 펜툴과 똑같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 누르면 선이 끊어집니다. 요거는 노란색 선의 두께값도 3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두께값에 맞춰줬고요. 흰색 선도 그릴게요. 커버처 툴 이용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은 여기 클릭해서 깊은 골짜기, 높은 언덕, 다시 바깥쪽 삐져나가요. 그만 그리란다 컨트롤 클릭. 선택을 하시고 색깔 그리고 두께값 맞춰주셔야 되겠죠? 두 개의 선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두 친구를 같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섞어주세요. 메이크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색상으로 섞입니다. 요거를 블렌드 툴 더블 클릭 하셔서 색깔이 아니라 스텝이에요. 단계는 15단계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 위에 파도가 치고 있네요. 이 친구들도 더 이상은 선택할 일이 없으니까 잠궈버리도록 할게요. 파도를 그리실 때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일단 연필로 빠르게 그릴 거예요. 그라디언트 색상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색깔 변하고 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색깔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죠? 연필로 빠르게 작성하세요. 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상 지정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출렁거리는 이런 친구들도 빠르게 연필 이용해서 분할선을 그리겠습니다.
잘라주는 선 그렸어요. 오히려 깜장색이 더 안 보이네요. 얘는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분할되는 선 잘 보이시죠? 연필을 들었고요. 펜툴 이용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펜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있어서 곡선을 완만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좀 더 예쁘게 보여요. 분리할 선과 분리될 파도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 거예요. 요거는 1라고 해서 그룹을 풀게요. 각각 색상 정해줍니다. 파도 사이사이에 선들도 다 연필로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선들을 몽땅 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선의 두께값 조절하실 수 있고 프로파일에서 양쪽 끝단이 뾰족한 아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일 때 멈춰주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브러쉬 지나가게 해줬군요. 브러쉬는 도트링이라고 1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경로를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지 파악을 하시고 붓을 들어주세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했습니다. 지나가는 경로를 드래그해서 쓱 그려줄게요. 방금 만든 브러쉬 선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가 있었죠. 여기에서 제일 구석에 있는 책꽂이 라이브러리를 띵 누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쭉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패널을 일단 띄웁니다. 쭉 길게 나열을 하세요. 왼쪽으로 찾겠다, 오른쪽으로 찾겠다, 왔다 갔다 뒤적뒤적 찾아주세요. 도트링이라고 하는 기능 여기 있군요.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바로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위에다가 심볼도 뿌려보도록 할까요? 심볼 패널에 가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씨버드라고 하는 심볼이 있을 겁니다. 도구 중에서 스프레이로 뿌려줄 거니까 심볼 스프레이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뿌려주고 싶은 건 씨버드라고 하는 내가 만든 심볼이고 어디다가 뿌릴 건지는 위치를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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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위치를 보시고 하나씩 칙칙 뿌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클릭, 클릭. 5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개수가 좀 더 많아졌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Alt 누르면서 클릭하면 반대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들어 놓은 아이들의 위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프레이 꾹 누르시면 형제지간들이 쭉 나와요. 쉬프터가 이동하는 거예요. 쓱쓱 밀어서 위치 이동시켜 주시고요. 크기를 좀 큰 거 작은 거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꾹 누르시면 사이저라고 해서 눌러주면 커져요. 다시 줄이고 싶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면 작아져요. 크기 적당하게 조절하시고요. 꾹 누르고 계시면 스피너 방향도 조절 가능합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살짝 투명해 보이는 걸요. 다시 꾹 누르시면 도구들 중에서 스크리너 있어요. 투명하게 만들란다. 콕콕콕 찍을 때마다 너무 많이 투명해졌네요. Alt 눌러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투명도를 주시고요. 색상도 보랏빛을 띠고 있고 얘는 초록빛을 띠고 있죠. 그렇게 색상을 더 덧입혀 주실 수도 있어요. 다시 꾹 누르시면 스테이너 염색해주는 친구고요. 염색을 해줄 거니까 채워주는 색깔이 뭔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스와치 패널에서 색깔 나는 보라색을 원해 라고 띵 눌러서 적용하시면 색상이 보라색으로 칠해질 거고요. 다시 초록색을 원해 라고 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깔 씌워질 거예요.
이 위에 글씨를 좀 얹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위로 올라가라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면 모서리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 가능해요. 글자에 대해서 색깔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파악하시면 되겠죠? 글자 중에서 출력품 때 보시고 엔벨롭 디스토트 적용해야 될 아이들이 있으면 꾸겨주는 거 이런 것들 적용을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일단 enjoy the wave라고 하는 요 글자 엔벨롭 디스토트 이용해갔다 라고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클릭을 하셔서 엔벨롭 디스토트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플래그가 적당한 것 같네요. 오케이. 렛츠고 라고 하는 요 글자도 엔벨롭 디스토트 뿅 찍으시고요.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한 요런 느낌인 것 같죠? 이제 주 캐릭터만 남았어요. 나머지들은 작업할 때 선택되지 않도록 몽땅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 선택을 해줬고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위치를 좀 가늠하죠. 요 안에다가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대략 잡아줬어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얼굴을 그리실 때 일립스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대강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좀 흐트러뜨려 모양을 구겨주겠다라고 핸드 조절하셔서 얼굴의 유형을 만들어 주세요. 칼을 이용해서 두건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칼로 바로 분리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꼬불탕거리는 건 칼로 예쁘게 다듬어지지 않을 때 연필 이용해서 선을 만드신 다음에 분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두 개를 같이 잡고 패스파인더에서 분리하시고 일부분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색상 적용할 거고요. 눈 부분은 지금 뒤로 가려졌네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순서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갈 거예요. 샌드 백워드 단축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을 들어서 그리실 때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색깔, 선만 보일 수 있도록 깜장색.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것에 대한 건지 작업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깜장색에 4포인트다 라고 했으니까 까망색의 선들, 요 입이라든지 발가락 부분, 요 부분이 지금 깜장색 선인 거죠. 그런 아이들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두께값을.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줄 수 있도록 라운드 캡을 씌워줬어요. 얼굴이 다 완성됐으면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으셔야 나중에 들어서 옮기기가 좀 편하겠죠. CC 버전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요 아이들을 따로 너만이라고 선택하면 따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해요. 요거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과 그냥 뾰족한 사각형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손의 경우에도 펜툴 이용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방울 브러쉬,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색깔 잘 선택하시고 브러쉬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루, 닫혀라 네모가루 이용해서 두께값 맞춰주시고 팔을 만들었습니다. 브러쉬의 두께값이 좀 작아졌어요. 작게 줄이시고 손가락 그려주시면 되죠. 연필을 들어서 손가락 사이사이 그려주시면 되죠. 캐릭터 제작이 다 끝났으면 모두 한꺼번에 묶어서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드랍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음영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을 거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줄 거예요. 위쪽에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도라든지 각도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줄 거고요. 주변 정리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디자인 정리하실 때 잠궈져 있는 아이들은 정리가 안 되니까 오브젝트는 unlock all이라고 해서 풀어줄 거고요. 이 용지 사이즈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210에 297이라고 용지 사이즈로 사각형 만들 수 있죠.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요거는 왼쪽에 붙어라 라고 클릭, 그리고 위쪽에 붙어라 라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우리 종이에 딱 맞게 배치가 됩니다. 몽땅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죠? 중간중간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OK 저장하시면 대화창 뜰 거예요. 거기에서 그대로 맞다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점점 그려야 될 오브젝트들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서 펜툴을 고집하시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연필이나 물방울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간 안에 완성을 하는 걸 꼭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